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넷플릭스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였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가 2024년 8월 23일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예고편에 고민 씨와 김윤석 그리고 윤계상의 조합에 너무나 기다렸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스포가 가득 포함된 영상이니 스포를 원치 않으신다면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마녀에서 조연으로 시작해서 스위트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민 씨 배우의 연기 변신이 정말 눈에 띄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연기의 신으로 불렸던 김윤석과 범죄도시의 역대급 빌런인 영원한 장첸인 윤계상까지 출연진이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이었죠. 부부의 세계를 연출했던 모한일 감독의 차기작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컸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7화부터는 볼만했고 호불호가 조금 있겠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다 정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 거대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는데 누가 들었겠는가라는 질문을 매회차 나레이션으로 김윤석 배우님이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숲은 자신이 살고 있는 펜션을 의미하며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들었겠냐며 묻는 것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했던 말이었습니다. 즉 살인이 발생을 했고 아무도 없는 숲속이기에 누구 하나 듣지 못했기에 본인이 모르는 척한다면 아무도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아무도 없는 숲속에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겠죠. 이 드라마의 영문판 제목은 개구리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사건에 연관이 되어서 휩쓸리는 소시민인 주인공들을 의미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본 작품은 김윤석 배우가 맡은 배역 전형하는 퇴직연금과 은행빚을 끌어모아서 숲속에 펜션을 차린 인물로서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른 고민 씨 배우가 맡은 배역 사이코패스 유성아를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데 두 가지 타임라인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전영아와 유성아가 메인이 되는 이야기와 과거에 잘 나가던 모텔 사장이었으나 자신의 모텔에 연쇄살인마 지향철로 인해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장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계상님은 구상준이라는 모텔 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텔은 살인사건이 난 흉가로 낙인 찍혔고 가족들은 살인모텔 운영했다는 오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짓을 받게 되며 결국 모텔 문을 닫게 되는데 시간이 20년 정도 흐른 뒤에 숲속의 펜션 주인 전영아의 이야기와 함께 구상준의 모텔의 서사가 교차 편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드라마이지만 갑자기 중간중간 나오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로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지? 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난잡하다는 느낌도 받기도 했지만 전영아가 운영하는 펜션의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살인을 한 유성아를 전영아가 모른 척하고 흔적을 지웠던 이유가 20년 살인사건으로 망했던 바로 구상준이 운영했던 레이크 모텔처럼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놨던 두 가지 타임라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딱딱 끊어지는 느낌도 나고 마지막 2화를 빼고는 조금은 루즈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모티브: 구상준의 모텔에서 살인을 했던 지향철은 이름부터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고유정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일부 모티브를 따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 확실히 배우들의 연기력은 감히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처럼 무언가 음산한 숲속에서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았지만 조금은 부족했던 스토리를 메꿔주는 것이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였던 것만 같은데요. 고민 씨 배우님의 연기 변신은 정말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특히 윤계상님의 연기와 박지환 배우 그리고 이정은 배우까지도 연기 구멍이 한 개도 없어 보였습니다. 드라마의 부족한 부분은 배우들의 연기로 채워진 느낌이 너무나도 강한 작품이었죠. 고민 씨, 유난히도 김윤석 배우와 고민 씨 배우의 씬에서 상상하는 장면이 삽입이 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인지 상상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보게 되긴 했습니다. 다만 상상신이 너무 많은 것이 드라마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도 있긴 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잔혹한 살인마로 나올 것만 같은 유성아는 7화 이전에는 강력한 살인마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여자라서 그냥 숲속의 펜션에 쉬고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 남편의 아이를 죽였던 이유도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이코패스였던 셈이었습니다. 큰 이유도 없이 그저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캐릭터로 거대 그룹의 딸로 나오는데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며 펜션이 마음에 든다면서 단번에 살 수 있는 재력과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는 등 삶에 여유가 많을 인물이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인물로 보여졌고 공허함이 가득했던 인물로 저는 비추어지더라고요. 확실한 건 고민 씨가 어째서 대세 배우인지 알 것만 같은 불붙은 연기력은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는 소위 술래라는 별명의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20년 전 레이크 모텔의 주인인 구상준의 사건부터 담당을 했던 형사로 다른 느낌의 살인 현장을 즐기는 수사관으로 보여졌습니다. 술래가 되어서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처럼 말이죠. 기존의 작품과는 다르게 조금은 차분한 역할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구상준의 아들이 지향철을 죽인 것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른 클리셰. 극 중에 정말 그래도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인공의 딸은 항상 유성아 같은 살인마에게 무력하게 나오고 고구마를 주는 요소가 많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전영아의 약사 딸은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능동적으로 유성아와 대치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사이다 장면이었는데요. 가령 유성아를 때려눕히고 보통의 클리셰는 도망가는 딸이 붙잡히는 장면이 나올 텐데 다시 무기를 들고 와서 문을 열고 딸을 쫓는 유성아를 찾아와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어쩌면 완전하게 유성아를 제압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유성아에게 붙잡히는 딸이었지만 그 과정이 다른 드라마와는 조금은 다른 전개여서 좋았습니다. 결말 해석. 유성아는 처음부터 물을 무서워한다고 전영아에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간중간 빨간색 와인과 빨간색 스파게티를 자주 먹기도 하고 빨간색 위주의 그림을 자주 그리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유성아가 숲속의 펜션에 왔던 날 수영장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던 유성아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결말에 그 장면처럼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죽게 되는 유성아였죠. 유성아가 물을 무서워했던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고 자신은 오히려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물속에서 빨간색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모습을 복선으로 자꾸 알려줬던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자리를 이미 알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유성아가 죽고 사건이 종료가 되고 전영아는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자신의 펜션에 들어오게 되고 펜션이 수리를 업자에게 맡기면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 나무가 쿵하고 떨어지고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은폐했던 전영아는 결국 아무리 묻으려 해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 레이크 모텔의 주인이었던 구상준은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누군가 재미로 했던 살인은 마치 누군가 재미로 던진 돌로 비교가 되며 재미로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는 구상준과 전영아였던 셈이었습니다. 재미로 던진 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에서 기자들의 화제성 기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레이크 모텔의 주인이었던 구상준을 통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누군가는 떠올리기도 힘든 기억을, 누군가는 자신의 관관 추억의 하나로 소비가 되어버리는 세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극적인 기사를 쫓고 누군가는 개구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